반갑습니다. 캠스컵 TV입니다. 오늘은 수출 무역업 첫걸음 3강으로 해외 바이오 확보 방법 상담 및 계약 체결, 협상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오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내 아무리 좋은 아이템과 수출을 하려고 하는 사업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거래하고자 하는 해외 바이오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진행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유명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무역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업종별로 대표적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함으로써 해당 전시회를 참가하는 유명 바이어와 직접 만나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나 무역 관련 기관에서 주최하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에 참가함으로써 유명 바이어와의 만남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은 있을 수 없습니다. 취급 품목이나 거래 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외 거래처를 가급적이면 믿을만하고 경쟁력 있는 거래처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방금 제가 말한 학문적이거나 이론적인 서적에서 언제든지 접하는 표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믿을만하고 경쟁력 있는 거래처를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든 적어도 무역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믿을만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어를 만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믿을만하고 경쟁력 있는 거래처를 개발만 된다 하면은 반은 성공한 비즈니스가 됐다고 해도 과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을만하고 경쟁력 있는 바이어가 개발됐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기에 앞서 다양한 해외 시장 정보를 입수해서 해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별, 품목별로 다양한 해외 시장 정보는 코트라에서 제공하는 해외 시장 뉴스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처음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서는 기업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내수기업 수출지원사업, 코트라에서 운영하는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무역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이들 기관을 많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해외 수입자 발굴 방법으로 오프라인 발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오프라인 방식은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시장 개척단 참가, 국내 수출 상담회, 무역 디렉토리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즉 무역 디렉토리의 활용 방식은 거래 가능성이 있는 해외 기업의 주요 접촉 정보를 정리한 디렉토리를 활용해 수입자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무역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초창기 시점에 이 방법을 썼습니다. 무려 2만 개가 넘는 업체의 서큘러 레터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 같네요. 하지만 그때 당시 처음 시작할 시기에 그 방법밖에는 달리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시장 개척단 참가 등 무역 관련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첫째 전시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참가는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 국가에서 개최되는 인지도 있는 관련 전시회 참가야 전시 부스를 방문한 잠재 수입자와 거래 상담을 하며 수입자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려면 전시회 참가자는 철저히 준비하고 전시회 참가 후에 잘 대응해야 합니다. 전시회에서 효과적으로 상담하려면 전시 상담 기법도 숙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역업을 하고자 창업하면서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업도 아닌데 어떻게 출품하느냐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초창기에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는 있었지만 자금 상황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실천을 엄두도 못 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무역업에 대한 경력을 쌓으니 제가 직접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가 아니더라도 또 직접 전시회 부츠를 마련하고 제품을 출품하지 않더라도 전문 무역인으로서 무역업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전시회에 효과적으로 상담하려면 이는 단지 무역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제조업자가 전시회에 참가했을 때 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전시 상담 기법도 숙지해야 합니다. 이 말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 수준의 업체가 아니고 중소업체인 경우에는 전시회에 나갈 때 업체 대표 혹은 중역이 직원 1명 또는 2명 정도 데리고 나가서 업무를 보며 필요시 통역을 쓰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시회에서 효과적으로 상담하려면 전시 상담도 숙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시 상담 기법이란 말은 단순히 언어 통역만이 전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제품에 관심이 있어 부츠에 들린 고객이 어느 정도 레벨을 갖춘 고객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최선을 다해 우리 제품을 소개하는 전문성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시회 오픈 전에 회사의 직원이든 아니든 타사의 소재로 온 사람이든 간에 통역을 맡은 통역자에게 충분히 자료를 익히는 준비 기간 및 시간을 가져야 할 겁니다. 이것은 회의나 세미나 등 통역을 의뢰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입니다. 둘째, 상담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수출 상담회가 있습니다. 수출 상담회. 국내 수출 상담회는 코트라, 무역협회 등과 같은 수출 지원기관이 한국으로 초청한 수입자를 직접 만나 수출 상담을 해서 수입자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이러한 상담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데 저희 경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아이템별, 상황별, 시기별로 다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해외 수입자 발굴 방법의 하나인 온라인 발굴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방법 온라인 발굴 노하우로 온라인 방식은 가상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는 인터넷 검색 엔진 등 다양한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해 수입자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은 글로벌 검색 사이트에서 수출자의 홈페이지를 상위에 노출을 함으로써 글로벌 수입자의 거래 문의를 유도해 수입자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검색 엔진 활용 방식은 글로벌 검색 사이트에서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잠재 수입자를 검색해 수입자를 발굴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입자 발굴 방법은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단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두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구를 통해서 해외 거래처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비즈니스 인맥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인맥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어가 확보됐을 때 그들과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에 대해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런 상황에서는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선은 먼저 수출 가격표가 준비되면 해외 바이어를 접촉해서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갑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접촉한 서신 즉 서큘러 레터는 가급적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담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청약서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며 첨부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제일 먼저 상대방을 알게 된 경로부터 밝혀야 됩니다. 귀사를 뭐뭐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알게 된 경로가 공신력을 갖춘 곳이면 더욱 좋겠죠. 두 번째, 취급 상품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상품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거래 조건은 간단하게 표시하면 되고 끝으로 회사 소개, 영업 규모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캐달로그라든지 샘플, 프라이스 리스트, 쿼테이션 등이 첨부되어 발송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큘러 레터 안내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래를 개시함에 있어 상대방의 주의를 끌고 호감과 관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오퍼와 같은 법률적 효과는 없습니다. 물론 상품의 안내에 이용되지만 면식이 없는 외국인에게 자사를 소개하는 첫 번째 서신이므로 회람장을 받는 후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며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이 호감이 거래와 이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역업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성공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오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상담 과정에서 description, quantity, price, packing, shipping, port, destination, shipment date, payment 등과 같은 조건에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가격과 결제 방식에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격 협상은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 가격표를 만들 때 상대방이 반드시 가격 디시를 요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여유있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이 상대방에게 더 이상 디시 폭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번에는 절대로 가격 인하가 불가하다는 식으로 변칙 작전을 구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협상에 나설 때는 최대한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하되 바이어가 챙겨야 할 최소한의 분량은 남겨두는 선에서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바이어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커나가야 될 사업의 파트너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제 방식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무역 거래를 시작할 때 제일 합의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결제 조건입니다.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인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결제 방식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첫 거래는 가급적 신용장 방식으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사전 송금 방식으로 먼저 요구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출자, 수입자 모두에게 부담이 없는 신용장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혼합 결제 방식도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혼합 결제 방식이란 한 건의 거래에서 두 가지 방식 이상의 결제 방식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품 대금의 50%는 사전 송금 방식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50%는 물건이 도착한 후에 결제하는 식으로 계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잔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물품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고 나머지 50%를 송금받고 선적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대만 바이어와 거래할 때 사용해왔던 방법입니다. 먼저 바이어로부터 오더 시트를 받고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보내면서 오더 금액의 반액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바이어로부터 반액 금액을 받으면 물품 제조업체에 오더를 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조업체로부터 물품이 완성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바이어에게 물품 선적 준비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하면서 나머지 50%의 금액을 송금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후 나머지 반액 입금이 완료되면 선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던 방식이지 무역 대금 결제의 정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에 걸쳐 무역을 해왔지만 단 한 번도 미수금으로 인해 애를 먹어본 적은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3. 유전스 A씨는 위험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 신용장 방식은 수입자의 결제 여부와 상관없이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입자가 작은 부담 등의 이유로 유전스 A씨 방식으로 거래하길 원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후진국과의 거래에는 Confirmed A씨를 사용하십시오. 아프리카나 중남미 국가처럼 개설은행의 신용을 확신할 수 없을 경우는 처음부터 Confirmed A씨 방식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5. SGS를 활용하세요. 이것은 무역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GS와 같은 검사 대행 업체입니다. 따라서 수입자가 신용장 방식의 거래를 꺼릴 경우에 SGS와 같은 검사 대행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안심하고 신용장 방식의 거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개인 무역업자로서 수출할 때는 가격이나 결제 방식, 선적 시기 등과 같은 중요한 계약 조건을 명시한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의 경우 30여 년 가까이 개인 무역업을 해오면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외 계약서를 작성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출 거래를 할 때는 계약서를 완벽하게 꾸미려고 애쓰기보다는 믿을 만한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수립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 업무를 위한 바이어 확보 및 계약, 가격, 협상, 수출, 상담, 계약, 체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출 계약 체결 후 물품을 공급받는 방법과 비즈니스의 커뮤니케이션 대해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